제2의 정상교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며 해군 역시 전원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해군대장을 포함한 해군의 최고 전력들이 사실상 전투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체력을 많이 소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군의 전력이 해적 측을 압박하였고, 해군들은 오로성이라는 지원군이 나타났기에 기세가 오르게 되며 해적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 혁명군, 신흰수염 해적단, 산하해적단은 힘을 합쳐 해군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쿼드는 나는 이곳을 나의 무덤으로 정했다 라고 소리치며 죽을 힘을 다해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또한 내경 맥가이와 디카르만 형제 화이티베이 역시 최전방에서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크로스길드의 선원들은 신흰수염 해적단에게 질 셈이냐, 그렇다면 버기님을 볼 명목이 없다고 라고 말하며 혈기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들을 막아섭니다. 또한 이후 크로스길드의 간부들인 캐버디와 모디가 나타났고, 모디의 애완사자인 리치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치는 곧바로 포효를 하였고, 해군들은 겁을 먹으며 거대 사자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캐버디는 대버기님의 인정을 받은 우리는 고작 해군들에게 패배할 순 없지, 전원 해군들을 쓸어버려라 라고 소리치며 해군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혁명군은 차분한 모습을 보였고, 린드버그는 최전방은 저들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최대한 저들을 서포트한다, 한 놈도 죽게 내버려두지 말자고 라고 말하며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전투를 하며 해군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쿠마가 중심이 되어 이들을 통솔하며 마지막 저항을 하여 해군들을 완벽하게 막아섰고, 오로손과 카이도우, 빅맘, 미호크, 레일리, 드래곤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만 버텨내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이도우와 피터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카이도우는 피터를 바라보며 우로로로로 세계의 정점인 오로성이 전투력마저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부디 기대 이상의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강자와의 대결이 시작되려 하자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피터는 밀짚모자에게 원한이 있는 이 녀석이 밀짚모자를 돕기 위해 희생을 하다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군 카이도우 라고 말하며 루피에 의하여 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며, 임펠다운에 수감된 카이도우가 루피를 돕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과거 흰수염과의 대화를 떠올렸고, 록세적단에 막 입단했던 카이도우는 끊임없이 흰수염에게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흰수염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흰수염은 강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의 송이, 나 정도의 실력자는 지천에 널렸다. 로저, 록스, 거프, 생고쿠 모두 나와 대등한 강자들이지. 강함을 얻는 것보다는 얻게 된 강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네 녀석 꿈이 세계 최강의 생물이 목표라고 들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룬다고 해도 공허함은 여전할 테지. 그러나 그때라면 네 녀석이 강해지고자 하는 이유를 알게 될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흰수염의 말대로 세계 최강의 생물이 된 이후 공허함을 느꼈으며 급기야 삶의 이유를 잃어가며 자살 시도를 하는 모습까지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피터를 바라보며 내가 밀짚모자를 돕는 이유는 별거 없다. 그 녀석이 해적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적이 해적왕을 숭배하는 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루피를 돕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고, 카이도우는 밀짚모자, 네 녀석이 록스, 로저, 흰수염 영감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전설 속의 전 사람의 말이다.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다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진짜로 루피를 돕는 이유는 루피의 기적을 보며 자신이 동경했던 로저, 흰수염, 록스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카이도는 피터와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자신의 몸에 두르며 활용대거 모드에 진입하였고, 피터는 카이도우를 바라보며 동방의 사신수라고 불리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 힘을 진정으로 다룰 수 있는 이는 온 역사를 뒤져봐도 나를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없었다. 카이도우 네 녀석 또한 마찬가지. 아직 능력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조차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의 능력을 제대로 각성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철룡인답게 건방진 자식이군. 그런 소리는 나를 이기고 하는 게 좋을 테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피터를 향해 보로브레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피터 역시 곧바로 고양고양 열매 모델 백호를 사용하여 거대한 백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피터가 백호로 변신하게 되자 지천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카이도우는 서늘한 살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피터는 사신수를 모티브로 한 열매들을 각성하게 되면 사신수의 고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헌데 네 녀석은 청룡의 고유의 능력인 날씨를 조절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모양이군. 또한 능력 자체의 숙련도도 아직 부족하고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그런
그렇다면 지금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이 백호의 고유 능력이라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백호는 죽음을 관장하는 동물이며 사신수 중 가장 용맹하고 강인한 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터는 카이도가 청룡으로 변신한 것을 보며 과거에도 사신수의 힘을 다루는 녀석들은 존재했다. 하지만 주작, 현무의 힘을 다루던 그 녀석들조차 우리 세계 정부에게는 패배했지. 라고 말하며 과거 세세 열매 모델 주작과 거북거북 열매 모델 현무의 능력을 먹은 어떠한 이들조차 세계 정부에게는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도우는 전혀 겁을 먹지 않으며 곧바로 피터를 향해 날아왔고 피터 역시 카이도우를 향해 날아가며 전설 속의 백호와 청룡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레일리는 샤본디 제도에서 전광판을 통하여 제2의 정상결전을 지켜본 이후 행콕과 함께 해군본부로 오며 밀지모잘단과 신흰수염 해적단 등이 해군본부를 벗어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오로성이 나타나며 루피와 에이스를 포함한 해적들이 해군본부를 빠져나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레일리는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오로성 마스성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레일리를 보며 로즈 해적단이 해체된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평범한 여생을 보내며 한량과 같은 삶을 살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늘 결국 세계 정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건가?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우리가 원피스의 정체를 파악한 이후 우리는 세계의 운명이 기다리는 이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시대를 나아가게 할 의무가 있다. 로저가 해군에 자수하여 공개 처형당하며 대해적 시대를 열었고 결국 신시대는 찾아오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세계 정부에 의하여 신시대가 나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에이스 녀석은 내 제자다. 스승이 제자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건 당연한 행위 아닌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목숨을 걸어가며 루피와 에이스를 지켜내려 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스성은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는 네 녀석이라면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세계 정부에 닿을 수 없는 걸 알 텐데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조이보이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무 그 녀석 때문인가. 그 녀석은 결국 루피에게 패배하고 말 테지 라고 말하며 웃었고 마스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그분의 존함을 입에 올리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능력을 사용하며 레일리에게 다가왔고 레일리는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며 로저를 떠올리며 로저 어쩌면 오늘 자네를 만나러 갈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우리는 성공했다네. 머지않아 반드시 신시대가 올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나스주로는 밀지모잘당을 포함한 해적들을 추적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해적들을 향하여 매우 강력한 잠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미호크가 나타나 이를 막아섰고 나스주로와 미호크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네 녀석은 남들과 교류하는 성격이 아닐 텐데 크로스 길드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이젠 타인을 위해 목숨마저 희생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확실히 예전의 나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버기를 우리의 선장으로 인정했다. 선장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 또한 롤루노와 조로는 나의 제자다. 스승된 입장으로서 제자의 죽음을 지켜만 볼 수는 없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나스조로는 확실히 세상이 바뀌어가는군. 하지만 매의 눈, 이 녀석이 나를 막아선 이유는 롤루노와 조로와의 대결 이후 더 강해진 자신의 힘을 시험해보기 위함이 아닌가. 검사라면 끝없는 물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라고 말하며 미호크가 자신을 막아선 이유는 버기와 조로를 위해서도 있겠으나 자신의 힘의 끝을 시험해보기 위하여 빨간머리 이상의 검사인 나스주로를 가로막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틀린 말은 아니군 이라고 말한 뒤 흑도 요루를 꺼내들었고 나스주로 역시 초대기철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초대기철을 꺼내들자 나스주로에 의하여 희생된 영혼들이 절규하며 영혼의 울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미호크는 섬뜩한 듯한 기분을 느끼며 이 얼마나 많은 원원들이 희생되었는가. 오로성 나스주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검사인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워큐리는 제2의 정상결전에 난입한 빅맘을 보며 빅맘 네 녀석이 밀지모자의 송이를 도울 이유는 없을 텐데 오히려 그 녀석에게 원한이 있는 입장이 아닌가 라고 물었고 빅맘은 맘마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 네 녀석들 역시 적이다. 나의 오랜 꿈은 모든 종족이 한 식탁에서 같은 눈높이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있는 한 불가능하지. 하지만 밀지모자의 송이는 다르다. 비록 한때 원피스를 두고 경쟁했던 적이지만 그 녀석의 가치관 또한 나와 같다고. 종족의 다름 때문에 차별 따위 하지 않는 남자야. 밀짚모자와 세계정부를 부수게 된다면 나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루피를 돕는 이유는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코웃음을 치며 사왕이라는 작자가 어울리지 않는 꿈을 꾸는군. 이 녀석이 황제라고 불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명을 학살한지 까먹었나. 이제 와서 가당치도 않는 명분으로
힘으로 밀짚모자를 돕다니 정말로 무식의 극치를 달리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해적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어 라고 말한 이후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명을 바쳐 거대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워큐리 역시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으로 변신하였고 빅맘과 워큐리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진행한 이후 자신의 호미지인 헤라 프로메테우스를 불러낸 이후 자신의 검 나폴레옹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마마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기억이 없는데 지금 눈앞의 상대는 뭡니까? 라고 물었고 빅맘은 마마 와노쿠니에서 불주먹에게 패배한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던 모양이다. 나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눈앞에 저 녀석을 쳐 부수면 다시 자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라는 매우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껏 상대했던 어떤 적보다 섬뜩한데 지옥의 악마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 거야 라고 소리치며 사탄의 모습을 한 워큐리를 보고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워큐리의 강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고 빅맘은 로저나 록스, 흰수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 위압감은 살면서 처음 느껴볼 정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맘이 멈칫하는 사이 워큐리가 날아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빅맘의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죽여버렸고 해군과 해적 여러 명이 순식간에 피가 모두 빨린 채 미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의 피부 역시 타들어가기 시작하나 빅맘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버텨냈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워큐리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워큐리의 안면에 타격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사탄의 일격을 사용하여 빅맘의 공격을 막아냄과 동시에 빅맘에게 역습을 시도하였고 빅맘은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빅맘은 워큐리에게 일격을 허용한 이후 자신이 워큐리에 비하며 기량이 낮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무리하여 공격하기보단 신중하게 공격하며 워큐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빅맘을 보며 고민이 많아 보이는군. 하지만 결과는 변할 리 없다네.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녀석들은 모두 목숨으로 그 죄를 치렀지. 네 녀석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한 이후 사탄의 화살을 사용하여 저주받은 피가 묻힌 화살을 빅맘을 향해 쏴버립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화살이 빅맘의 왼팔에 관통하였고 빅맘은 왼쪽 팔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빅맘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팔 한쪽 정도는 각오했다고 라고 소리친 이후 나폴레옹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몸이 반토막 나버리며 그대로 사망하였고 빅맘은 당황하며 워큐리가 이렇게 쉽게 쓰러질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의 연못이 생겨났고 그곳에서 워큐리의 형상이 나타났고 약 10초의 시간이 흐른 이후 워큐리가 다시 빅맘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고 빅맘의 호미즈들은 좌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빅맘은 사왕다운 정신력을 연출하며 워큐리라는 막강한 적의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헤라 전투를 포기할 셈이냐 프로메테우스 여기서 죽을 생각이냐 너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자신의 실력도 못 뽐내고 죽으면 억울하잖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헤라와 프로메테우스는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고 헤라는 천만대자 제천신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공격하였고 프로메테우스는 슈톨렘 포이어를 사용하며 워큐리를 그대로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워큐리는 어리석은 미물 따위가 감히 그 따위 공격으로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라고 말한 이후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헤라의 천만대자 제천신을 막아낸 이후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프로메테우스의 슈톨렘 포이어를 버텨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헤라를 집어삼키려 하나 그 순간 빅맘이 날아와 나폴레옹의 폐양색 패기를 두른 이후 워큐리의 공격을 막아냈고 워큐리와 빅맘의 공격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끈질긴 녀석이군. 그래도 한때 황제라고 불렸던 여자인가 라고 말했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겉으로는 여유있는 척을 하고 있으나 워큐리의 공격을 여러 차례 허용하며 이미 체력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루피를 포함한 신시대에 자신의 꿈을 걸었으며 자신이 쉽게 무너지게 되며 자신의 자식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워큐리를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빅맘과 워큐리의 대결이 어느덧 중반부에 돌입했고 빅맘은 나폴레옹의 프로메테우스의 불꽃을 더 씌운 이후 혼약을 사용하여 워큐리를 베어버리려 하나 워큐리는 사화천신 태평을 사용하여 빅맘의 일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의 사화천신 태평은 워큐리에게 닿은 생명이 소실되는 효과를 지녔기에 곧바로 빅맘의 나폴레옹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나폴레옹이 그대로 부식되어버리며 파괴됩니다. 그리고 빅맘은 절규하며 나폴레옹 설마 죽은 거냐 하지만 걱정 마라 소울
소울 열매의 능력이라면 또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시 나폴레옹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나폴레옹을 일시적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살짝 당황하며 영혼마저 소멸되진 않았나 보군. 생명력을 불어넣으니 되살아나는 걸 보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나폴레옹을 되살리며 체력이 크게 소진되게 되었고 빅맘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기 위하여 자신의 호미즈 전원과 함께 공격을 가하는 자신의 필살기 메이저포를 더욱 강화하며 이번에는 자신의 패기마저 휘감으며 강화 메이저포를 사용하였고 머큐리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 공격은 꽤나 위험해 보이는군. 900년 전 그 사내들이 떠오르는군. 이라고 말하며 공백의 100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사탄의 방패를 사용하여 빅맘의 강화 메이저포의 일부를 막아선 이후 사탄의 질주를 사용하여 강화 메이저포의 일부 공격을 그대로 허용하며 빠른 속도로 빅맘에게 돌격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고 워큐리는 무방비 상태에 빠진 빅맘에게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치명상을 입힌 이후 사탄의 창을 사용하여 빅맘을 그대로 관통시켜버리며 빅맘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자신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피를 흘리는 게 얼마만인지 사왕 빅맘 꽤나 성가신 녀석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에게 닿는 것조차 불가능하지. 900년간 있었던 여느 도전자들처럼 결국 잊혀지고 사라지게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워큐리는 사왕 빅맘조차 넘볼 수 없는 적이며 고작 생채기를 내는 게 전부이기에 오로성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호코와 나스조로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미호코는 견문색 패기를 극대화한 이후 나스조로의 세포의 움직임조차 감지하며 나스조로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미호코의 눈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매의 눈이라고 불릴만 하구나. 먹잇감을 놓치는 야수처럼 나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다니. 하지만 고작 그 정도로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고 있었으니 롤로노와 조로 같은 애송이에게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었지. 과거 900년 전 네로나 가문에는 시로나라는 검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결국 도신 류마에게 패배하고 세계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하게 되었지. 매의 눈 미호크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와노쿠니 출신의 검사에게 타이틀을 반납하였지. 참으로 신기하지 않나. 와노쿠니 녀석들이 검사로서 정점에 오르는 게 말이야.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본론만 말해라. 역사 따위엔 관심이 없어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근본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다. 결국 그 대단한 조이보이와 류마조차 우리 세계 정부에는 패배하고 말았지. 헌데 너 같은 쓰레기가 여기서 희생한다고 한들 기적이 일어날 것 같나. 라고 말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를 향해 다가온 이후 원혼의 노래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흑도요루를 사용하여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너무나도 먼 미래를 보고 있군. 롤로노와 조로와 몽키디 루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내들이 아니다. 이 녀석들이 또다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라고 말한 이후 흑도 천하를 사용하여 나스주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주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의 질을 통하여 미호크의 공격을 완벽히 읽어낸 이후 특수한 보법을 사용하여 미호크조차 반응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미호크의 팔을 베어버렸고 미호크는 팔에 충격을 입으며 흑도요루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사용하여 미호크의 전신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미호크는 피를 흘리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나스조로는 원혼 참살 신마 청구를 사용하여 미호크를 베어버린 이후 미호크가 떨어진 섬으로 착지한 이후 고작 이 정도가 끝이 아닌 건 잘 안다. 하지만 이 녀석조차 당대 최고 수준일 뿐 역대 최고 수준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구나. 너 정도 수준의 검사는 반세기에 한 명 정도는 나올 정도로 세계에는 최이고 최인 수준이지.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서며 그렇다면 역대 최고 수준의 검사는 누가 있지? 라고 물었고 나스조로는 나와 류마 단 2명뿐이다. 매의 눈 미호크, 인류검사 보가드, 해적왕 골디로저, 빨간머리 샹크스, 전세계 최강의 검사 시라노, 400년 전 최강의 검객으로 불렸던 그 녀석. 내가 후술한 녀석들 또한 대단했지만 나와 류마와 비교한다면 햇병아리들에 불과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웃으며 한 놈을 빼먹었군. 롤로노 조로 그 녀석은 역대 최강의 검사가 될 녀석이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지으며 그래 분명 싹수가 보이는 녀석이지 하지만 소용없다 싹을 피우기 전에 짓밟을 예정이니 라고 말한 이후 미호크에게 다가와 미호크의 복부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나스주로의 공격을 쳐낸 이후 공중으로 높게 날아올라 자신의 최고 기술인 흑도 만인 지적을 사용하여 나스주로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 역시 이번 공격은 꽤나 위험하군 이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필살기 중 하나인 귀화 심천 참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가 귀화 심천 참격을 사용하자 나스주로의 초대 귀철 주변에 이제껏 나스주로가 베어버렸던 모든 원혼의 형상이 나타났고 나스주로의 주변 생물과 자연 환경이 모조리 메말라가기 시작하며 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귀화 심천 참격이 미호크의 흑도 만인 지적을 빨아들이는 데 성공했고 섬이 날아갈 만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미호크의 공격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자신의 검을 흑도화시킨 이후 미호크의 오른쪽 어깨를 베어버립니다. 미호크는 나스주로의 연속적인 공격을 허용한 이후 큰 데미지를 입으며 쓰러졌고 나스주로는 자신의 검을 거두며 오랜만에 만난 강한 검사라니 400년 만인가 초대 귀철의 힘을 모두 개방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다시 일어났고 나스주로는 더 이상 무리하면 죽게 된다. 이 녀석은 인질로서 가치가 있다. 롤로노와 조로의 스승이니 그대로 포기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웃으며 그때 그 녀석이 이런 기분이었나 라고 생각하며 과거 자신과 조로의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차라리 죽여라. 여기서 포기하며 목숨을 구걸한다면 내가 그간 검사로서 쌓아온 모든 것이 날아갈 테지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그깟 검사의 긍지 따위가 중요한가 목숨보다도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네 녀석 따위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한 이후 다시 한번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아직 저 녀석을 죽일 순 없다. 이무님의 허락이 없었으니 말이지 라고 생각하며 아직은 미호크를 죽일 수는 없기에 빠르게 미호크를 제압하며 생포하려 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와의 대결에서조차 선보이지 않은 기술인 흑도 천하 회참 일격을 사용하여 자신의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원혼의 신마를 사용하여 초대기철을 더욱 강화하였고 나스주로의 초대기철에는 검붉은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귀마 참변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나스주로의 최후의 일격이 충돌하였고 미호크와 나스주로의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스주로의 귀마 참변이 미호크의 흑도 천하 회참 일격을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미호크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양어깨에 깊은 상처가 나게 되었고 나스주로는 미호크를 바라보며 실무의 시절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연이은 강자들과의 대결로 성장한 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900년 전 도신 류마 이후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미호크의 실력을 높게 평가해줍니다. 레일리는 신시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라도 마스를 막아서기로 결심하였고 마스와 레일리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진행하며 마치 예수처럼 변신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엄청난 폐양색 피기를 뿜어내며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고 레일리의 검에서는 엄청난 폐양색 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얼마만인가 목숨을 건 혈투는 젊은 시절이 떠올라 몸이 끓어오는군. 여생은 편하게 살아가려 했으나 역시 세상은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아 라고 말했고 마스는 그래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다. 해적왕의 오른팔 실버즈 레일리 애송이들을 외면했다면 최소 10년은 편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향하여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강력한 번개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검을 이용하여 이를 베어낸 이후 마스에게 접근한 이후 강력한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마스는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레일리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빠른 속도로 레일리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레일리의 복부를 강타하였고 레일리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충격에 의하여 해저 끝까지 박혀버렸고 마스는 능력자였다면 사실상 끝이 났을 테지만 분명 저 녀석은 악마 열매를 먹지 않은 녀석이었지 라고 말하며 비능력자인 레일리가 고작 이 정도로 끝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바다가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레일리는 엄청난 점프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해저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연출한 인물은 다름 아닌 레일리였고 마스는 이를 눈치채며 바다를 반으로 갈라버리다니 전설 속의 포세이돈 같은 능력이군. 그 작은 검 하나로 그랬다는 건가. 역시 해적왕의 오른팔답구나 라고 말하며 레일리의 실력만큼은 인정해주었고 레일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늙은이 체력이 딸리는군. 고작 이 정도로 숨이 딸리다니 라고 말하며 여유있는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레일리는 마스의 공격을 한 차례 허용한 이후 마스의 공격력이 상상을 초월함을 깨달은 이후 마스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레일리는 자신의 검을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자신의 검에 폐양색 피기를 휘감았고 레일리의 검은 일시적으로 최상명검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마스에게 접근하여 은격 철화를 사용하여 마스를 베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여유있는 표정을 지으며 신의 장난을 사용하였고 레일리의 패기가 모두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일격이 마스에게 적중하며 레일리는 마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으나 패기가 사라져버린 레일리의 공격은 훨씬 약해졌고 마스에게 큰 상처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스의 상처가 완전히 재생되었고 마스는 나는 패기를 소멸시켜버리는 능력을 지녔다네. 능력자도 아닌 네 녀석에게 패기마저 앗아간다면 네 녀석이 감히 내게 무얼 할 수 있지?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당황하며 패기를 흡수하는 악마의 일의 능력이라 이거 참 모순적인 능력이군. 능력이 패기를 능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 더 강력한 패기라면 저 능력을 파괴할 수 있을 테지 라고 생각하며 더 강력한 패기라며 마스의 능력마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잊지 않으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설의 적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마스에게 접근하여 검을 휘둘렀으나 패기가 전혀 실리지 않았기에 레일리의 검은 위력이 터무니없이 약했고 마스에게 데미지를 거의 넣지 못하였으며 미약하게나마 들어간 데미지마저 곧바로 회복되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소용없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한 이후 레일리를 향하여 충격파를 내리쳤고 패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레일리의 검은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으며 레일리 역시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패기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마스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한 레일리의 전신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마스는 레일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레일리를 향해 다가와 감히 신을 적대한 처분을 내려주겠다 명왕 레일리 라고 말한 이후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레일리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레일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의지를 놓지 않으며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패기를 한 단계 더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레일리는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뽑혀나갔으며 땅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신의 장난을 사용하여 모든 패기를 흡수했을 텐데 어째서 패기를 발현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소리치며 레일리를 향해 다가간 이후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거대한 주먹을 만들어낸 이후 레일리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경지를 넘으며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마치 로저 샹크스처럼 폐양색 패기를 방출하며 강력한 참격을 날리며 마스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스는 분명 검이라면 부러졌을 텐데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새로운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루피 이전 해적왕 로저의 검 에이스였고 레일리는 로저를 떠올리며 로저 녀석이 내게 맡긴 검이다. 이 검은 전설로서 남기를 원했기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 했건만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되었군. 하지만 분명 로저 녀석도 이해해줄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일시적으로 패기가 강해지며 패기가 모두 흡수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나다. 분명 저 녀석의 능력의 모든 패기를 빼앗기게 되겠지. 속전속결로 끝낸다 라고 생각하며 레일리는 자신이 패기를 각성하며 패기를 발현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은 마스의 능력으로부터 자유자재로 패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패기의 숙련도가 높지 않기에 패기를 또다시 흡수당하기 이전에 빠르게 승부를 보려 합니다. 레일리는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로저의 기술인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마스의 복부에 공격을 집어넣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큰 데미지를 입으며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마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마스의 복부에 타격을 적중합니다. 하지만 마스는 이윽고 레일리의 공격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를 재생하였고 레일리는 초회복 능력 시 악마의 일의 능력인가, 그 능력을 보니 과거 나와 겨루던 어떤 녀석이 생각나는군 라고 말하며 마스와 마찬가지로 재생 능력이 있는 마르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스는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여 상처를 회복한 것이다. 무장색 패기를 극한으로 단련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경지이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상처를 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악마의 일의 능력 덕분이 아니 무장색 패기 덕분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마스의 말을 듣자마자 무장색 패기를 활용하며 상처를 일부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스는 원리를 듣지 않고도 기술을 터득한 것인가, 과연 패기의 달인이라고 불릴만 하군
물론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지어주마 라고 말한 이후 신의 분노를 사용하였고 마스의 몸 전신이 붉게 변합니다. 또한 마스의 몸 주변에 근두움과 같은 검은 구름들이 생겨났고 마스는 이전보다 더 위협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지금이 승부처이군, 이 일격에 모든 것을 건다 라고 말한 이후 마스를 향하여 자신의 필살기인 신살명화를 사용합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 역시 함께 방출하였고 레일리의 공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변의 모든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스는 과연 명왕다운 최후의 일격이구나, 하지만 고작 그 정도로는 신을 죽이지 못한다 라고 말한 이후 신의 세례를 사용하여 16발의 날카로운 흉탄을 레일리를 향해 쏴버렸고 레일리의 신살명화와 마스의 신의 세례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신살명화가 마스의 흉탄을 8발이나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나머지 8발의 흉탄을 제거하지 못하며 소멸하였고 마스가 날린 8발의 흉탄이 레일리의 몸에 그대로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쓰러졌고 결국 레일리는 마스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인간이란 생물은 참으로 신비하군, 임종을 앞둔 노인이 또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라고 말하며 레일리가 자신과의 대결에서 더 성장한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